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시리즈처럼 제가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 이제 계속 그 연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요? 학교장 추천 전형. 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수시에서 이제 뽑게 되는데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제 아이들을 뽑는 이 그 선발 방식이 올해까지는요. 올해 고3이죠. 올해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적절히 이제 좀 섞여 있었거든요. 어떤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 어떤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조금 이제 약간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서울대만 제외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연세대학교가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크게 세 가지, 올해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면접형이라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활동 우수형, 또 하나는 국제형이라고 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 개가 다 학종이었는데, 특히 이 면접형이라는 것은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자격을 올해 부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고등학교 고3 정원에 3%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줬었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지원 못하는 거죠. 추천을 받아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종이었어요. 1단계에서 내신 40에 서류 60,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서류랑 또 면접이 이제 합산돼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했던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내년부터는요, 이 연세대학교가 이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바뀝니다. 1단계 내신 100. 자, 이렇게 이렇게 학종이었던 게 교과 전형으로 바뀌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성균관대랑 서강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그 정원에 4%까지 지원 자격을 주는 그런 어떤 전체 고3 정원에서 4%,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에 몇 명이나 상관없이 그냥 1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 기회를 주게 되는 그런 걸로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내년부터는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크게 한 몫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예요. 자, 제가 올해랑 내년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뭘 비교해 드릴 거냐면, 과연 고3 정원이 300명일 때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추천 전형이 있는 추천 전형이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TO가 정해져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이나 국민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무제한입니다. 자, 무제한 빼고 이렇게 TO가 정해져 있는 대학들 기준으로 300명 정원일 때 과연 몇 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었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43명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이 300명 정원일 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81명까지 늘어납니다. 자, 올해랑요, 내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4배 이상이 늘어나요. 자, 제가 고3 우리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올려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이라든지 인하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학교당 5명까지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데, 합격한 내신이 5등급 넘어서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그 영상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늘어나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내신이 안 좋은데도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한 학생이 여러 개 대학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또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생한테 한 명만 한 학생한테 하나의 추천 기회만 주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고요. 이건 고등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근데 대부분은 한 학생한테 2개 또는 3개 중복해서 추천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서울대 직윤도 받고 연세대학교도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추천 전형을 다 받았어요. 근데 3개를 다 중복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 등록하죠? 근데 서울대 등록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고대 합격했지만 등록 안 해서 빠져나오고 연대 합격했지만 등록 안 해서 빠져나오고 서울대를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연대 고대 등록을 안 하고 서울대 등록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충원,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엄청 많이 돌아요. 그럼 결국에는 예비 몇 번이었던 학생들도 결국에는 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년부터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난 내신이 뭐 3등급 넘어갔으니 뭐 4등급 넘어갔으니 그냥 나는 정시로 그냥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내년부터 이렇게 추천 전형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 끝까지 우리 학생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추천 기회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 이제 보시면 제가 비교해드렸죠. 왼쪽에는 올해 기준으로 300명 정원일 때 추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3명. 오른쪽에는 이제 300명 내년부터입니다. 300명 정원일 때 쭉 계산해 보니까 300명 정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181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전형 방식이에요. 왼쪽은 올해 고3 학생들, 오른쪽은 내년부터입니다. 이게 뭐 내후년 뭐 가면 조금 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튼간에 내년부터 이제 추천 전형이 대부분 다 교과의 비중이 큰 교과 전형으로 바뀌어요. 여기 유형 보십시오. 서울대만 종합이고 나머지 다 교과 전형이죠. 이렇게 교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추천 전형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천 기회를 기대해 보시는 거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이 다 있어요. 추천 전형 문과도 있고 이렇게 이과도 있습니다. 자, 이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소홀히하면 안 돼요. 내신 좋아서 추천을 받았는데 합격을 하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걸려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 신경 써서 우리 학생들 끝까지 합격의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엄청 많이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 좋다. 그러면 내신 좋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 받을 수 있고 그냥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할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학교장 추천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